이건 역학인데 여기 한국은 또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한국 역학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 여기라면 주역인데 주역은 중나라 중국의 주역인데 한국에 무슨 역이 있냐 이런 생각을 얼른 할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부 많이 한 주역 공부한 사람들은 얼른 주역을 생각하니까 주역이 여기에 근본이니까. 그러면 주역을 얘기하는 사람은 중국을 근본으로 해서 주역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역 강행하고 주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있는데 한국의 역학이 있다고 하는 것 아는 사람이 모르거든. 중국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나라 시대의 역경을 주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나라 이전에 올라가면 주역은 없죠. 그럼 중나라가 언제 됐느냐? BC 1122년. BC 1122년에서 800년 동안 한 것이 중나라예요. 그러면 BC 1122년이면 지금부터 몇 해전이에요? 응? 한 3,100여 년 되잖아? 그러면 3,100여 년 올라가서 4,000년 이렇게 5,000년 올라가면 주역은 없지. 주역 없다고 하죠. 그러면 주역의 원리가 BC 1122년 지금 한 3,100여 년 동안에 그거 이전에는 없고 그 이후만 있느냐 하고 반문하면 그 이전에 역학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이 되는 사상이 중나라 이전에 있다고 말이에요. 은나라 그 3,500년 더 올라가서 이제 4,000년 올라가서 그 이 하나라 또 요순시대 요순이면 4,343년이요 금년에. 그럼 그때는 여기 없냐? 있어. 그럼 그때 처음 있냐? 아니요. 또 있어 올라가서. 예? 5,000년 6,000년 올라가는 그 고대의 주역의 원리가 되는 의명사상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건 어디 거냐? 중국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올드 코리아 고조선 사상이다. 그래서 여기 내가 한국역학이라는 말을 쓴 건데 이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고 그 아주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강의할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강의예요. 주역하는 사람은 그 이상 물으면 몰라. 모른다고. 그래서 우선은 주역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내가 그 기초 위에서 내가 다시 얘기를 위에서부터 해내린다. 우리 지금 국가가 말하는 상징 올림픽에 흔들고 지금 뭐 이 여자 축구대회에서 흔드는 태극기가 뭐요? 그거 태극 아니야? 그 주역 아니야? 중국에는 그런 거 지금 없어. 지금도 우리는 영리요, 의명의 기본 태극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시아 세계 사상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 지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문제를 오늘날에 해결되지 않고 고민하는 문제를 싸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하면 뭐냐? 남북 통일의 문제 어떻게 통일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원리로 하면 잘 돼요. 종교 간의 싸움 지금 아프간에서 지금 폭격하고 테러하고 싸우잖아요. 안 끝나요. 공산주의는 같이 먹으면 돼요. 똑같이 먹으면 해결해. 그러나 종교는 같이 먹어도 안 돼. 왜 너희 아버지는 대단하고 우리 아버지는 헛거냐? 네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은 대단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헛거라고 생각하냐? 먹을 거 줘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 난 골백번 죽어도 반대. 그게 테러요.
그다음에 젊은 시집도 안 간 여자들이 치마 폭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싣고 가서 그냥 버스까지 뭐그 기독교인들 터뜨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떻게 해결하나? 못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돼. 아무데도 해결 못해. 오바마도 해결 못해. 중국도 해결 못해. 일본도 해결 못해. 러시아도 못해. 이스라엘도 안 돼. 팔레스타인도 안 돼. 아무데도 안 돼. 어디가 물으면 될까? 없어. 여기서 물으면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배워두고만 안 배워두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동양 거 얘기하면 지나간 얘기 자꾸 하면 되지. 지나간 얘기하면 뭐래? 아, 어쩌녁 잘 먹었다는 얘기 자꾸 하면 뭐래? 지금 당장 아침 먹고 내일 점심 먹고 해야 할 텐데 그 얘기를 해야지. 지난 얘기하면 뭐래? 조금 문제가 달라요. 미래 전망, 현대적인 놈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예요. 이거 종교 간에 문제가 있어. 자식님이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새끼를 하나 새겼어. 근데 자기 집은 제사 지내는 양반집인데 기독교 믿는 애를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 기독교인지. 남자애는 재래식 제사 지내는 양반집 아들이 공부해서 미국 가 박사 하는데. 아, 데리고 온 건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기독교인이거든. 그 처음에는 그냥 지내요. 그냥 지낸다고. 왜 그러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또 모두 그 시숙들이 쭉 있고 그 일가들이 있는데 감히 반대를 못하니까 그냥 한다. 그러다 그들이 다 죽었어, 늙어가지고. 응?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 다 있고 나니까 절하고 싶지 않아. 산소리가 절하고 싶지 않고 제사 지내고 싶지 않아. 기독교의 우상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낳고 늙은이가 중늙은이가 된 마누라가 반대를 하는데요. 성묘 가자니까 안 가. 제사 지내라니까 성의를 주고. 자꾸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불화가 생기지.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게 한국이요. 그게 지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이 종교 간의 문제를 화해할 수 있나? 나한테 배우면 금방 해결해. 이게 진짜 기독교고 이게 진짜 유교로구나. 그런 유교 그런 기독교가 아니요. 진짜를 알아요. 이게 참 진짜 기독교가 성경의 원정신이 이거로구나. 대본 싹 안 되죠.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이 아니잖아. 꼭 들어야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다른 강의하고 달라. 이걸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은 한국 역학이라고 했지만 내가 주역 강의를 기본적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알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준 내가 뿌린 덤물은 이렇게 철해가지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순서대로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호치키스를 꼭꼭 찍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 내가 그 전에 준 거 있거든. 중요한 걸 내가 몇 개 줬다고. 요것도 하고 또 준 거. 또 열어봐요. 옳지. 요것도 또 있고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거 잘했어.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돌 같은 거 있는 이거 같은 거. 그 전에 줄 거예요. 요것도 주역보다 동방에
음양 사상이 먼저 있다는 게 중국 신문에 나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건 요새 난 게 옛날에도 있는데 요새 자꾸 나와 땅에서. 그래서 이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역학의 특기를 이제 내가 한국역학 할 때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지금 한국 문화 전통의 정체와 미래 전망이라는 거 있죠? 그거 꺼내보세요. 그거 좀 꺼내봐. 여기 꺼내봐요. 그거 다 가졌습니까? 한국 요거 말이지. 요게 총설로 내가 요게 간명하게 한 장으로 쓴 거예요. 요걸 먼저 한번 머릿속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한국 문화전통의 정체와 미래 전망이다. 요거 봐요. 거기 안 가진 사람은 같이 봐요. 없으면. 여기 내가 거기다가 썼어요. 우리 한국 문화의 그 트레디션, 전통의 정체. 정체라면 말이에요. 고대, 중세, 현대, 그리고 미래로 이렇게 가는데 자꾸 바꾸잖아요. 우리 그 역사가 말이요. 여기 이제 고대 이제 A라고 하는 시대, 가령 이렇게 B라고 하는 시대, C, D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F, 이렇게 미래로 가면은 이게 가령 한국의 전통이라, 전통 문화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고대, 중세, 근세, 현대, 미래 이렇게 쭉 나래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한국 사람, 여기서도 한국 사람, 여기도 한국, 여기도 한국, 여기도 한국. 암만 변천해도 중국이 안 되거든. 한국이 암만 변천해도 일본이 안 되고 서양이 안 되거든. 변천해도 한국이거든. 그 한국인데 또 변천하거든. 변천하지만 한국 사람이거든. 그거 변하는 대목하고 변하지 않는 한국 사람의 대목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요. 가령 아무개, 여기 아무개예요. 김아무개다 그러면 김아무개는 어렸을 때 김아무개, 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기, 이제 나중에 이제 쇠퇴기 자꾸 변했잖아. 그렇지만 바로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변하고 있거든. 우리 역사도 고대에서 중세 현대로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특징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서양 사람이 아니고 특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정체예요. 그게 한국 문화의 정체라고 썼잖아요. 여기 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 그 한국 문화 전통의 정체와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는 이제 그거 가지면 알 수 있는 거지. 정체가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얘기야.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해요. 이게 달라요. 이 한국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소인이 아니에요. 진짜. 군자 불사지국이야. 죽었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항상 군자가 나와. 악한 것 어쩌면 그 속에 군자의 성격이 들었다고. 한국 사람 속에는. 군자 불사지국. 우리 한국이 하는 게 아니야. 중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하는 소리야.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군자 불자지. 군자 불자. 이 사람들은 아주 호양부제.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요거 만점원변에 쓰는 게요. 이렇게.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를 않는다. 한국 사람들 원래 다투는 주의가 아니에요. 싸움 주의가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나 형제를 돕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고 싶은 게 한국 사람의 기질이에요. 없어서 지금 가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질도 하지만 원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많다면 절대로. 원마음은 도와주고 싶은 게, 도와주고 싶은 게 한국 사람이야. 그게 달라요. 길이 나쁘면 안 그래요. 길이 좋다는 말이야. 호양부제. 호양부제. 어떻게 호양부제이냐? 호양부제는 행자야 거라. 행자. 길 가는 자가 길을 양보해. 이렇게 저쪽에도 사람이 오고 여기서 이게 오해나무 다리거든.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걸 내가 봤거든. 거기 거요. 그러면 내가 피해 있어. 먼저. 둘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싸움질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봤거든. 건너오는 걸. 그럼 피해 있어. 먼저 건너간 다음에 그게 행자가 양보, 길을 양보해. 이건 밭갈경자야. 농사 짓는데 밭을 갈 때는 그때 이쪽 바 있고 여기 바 있고 여기 바 있고 주인이 다르거든. 그럼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 경계선이. 이 짝론하고 이 짝론하고 논두둑이 있잖아. 밭두둑이 있고 개울이 있고 이렇게 거기 여기 밭전면에 반반한 건 그거 길이요. 그런데 밭 가는 사람이 밭두둑을 양보해.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 밭두둑이 여기 있네 말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아니요, 당신 경계는 여기까지요. 자기 땅을까지 거의 이렇게 다 줘가면서 일로 여기까지래.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아니요, 당신 땅이 여기까지요. 이렇게 서로 그걸 저까지가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것이 여기까지요. 이렇게 양보한단 말이야. 야, 지금 사람 그래요? 밭두둑이 있으면 이쪽 반은 제 거고 저쪽 반은 저쪽 거거든. 그럼 콩을 심어도 요짝에만 심고 요짝에는 심지 말아야 하는데 다 심어놓고 제게네. 아, 지금 택시 타고 운전해 가는데 길을 양보해야 쑥 들어오지. 그러면 왜 길을 들어가느냐 그러면 쫓아와서 때리잖아. 그게 행자 양로요. 이거 전부 변질됐어.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요새도 한국의 사람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서양 사람, 흑인들, 미국 사람하고 뭐 다르냐? 뭐 다르냐? 다른 게 있어. 한국의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나 이 중국 사람, 인도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 조선 사람은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요. 뭐 다르냐? 내가 그거 얘기할 게 잘 들어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국 사람도 한국 남자들 있고 여자들 있어.
한국의 남자는 어떤 게 남자냐? 의리가 있어. 신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배자야. 배신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친하거든. 소학교 같이 다녔어. 중마고우요. 중마고우라는 게 뭐냐 하면 대나무 지휘들한 걸 끌고서 타고서 이게 말이라고 타고 다녔던 어렸을 기절이다 그 말이야. 어렸을 때 애들이 대나무 지휘들한 걸 타고 가면서 말 타고 간다고 중마형 대나무를 말이라고 하고 타고 다녔던 옛날 시절 고우라 옛날 친구라. 이 둘이 친구거든. 근데 하나는 대통령이 됐어. 하나는 농군이거든. 그럼 이건 높은 사람 됐으니까 저거는 말이야 무시할 수 있고 이건 높잖아. 상대도 안 하지. 높으니까. 한국 사람 안 그려. 만나면 그냥 친구야. 암만 지위가 얕아도 친구고 암만 지위가 높아도 친구라. 그 한국 사람이야. 서양에는 안 그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딴 놈 돼요. 변심해가지고 배신한다고. 한국 사람은 그거 안 해. 그거 달라요. 그건 묘한 거요. 또 여자는 뭐냐? 여자는 정교가 있어. 한 번 시집 가면 변함이 없다고. 죽으면 그만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어 여자가. 옛날에 할머니들 정교 바꾸는 거 봤어? 생명부담도 죽어도 안 해. 절대로 바꾸지 않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깨끗한 거야. 그게 한국인이야. 그게 참 좋은 거야. 아주 굉장히 좋아요. 내가 지난 봄에 장성에 갔다가 김하서 선생이라고 그 자부가 있는데 그 자부가 그때 옛날에 말이지 손부인가 봐. 그 일본놈 이민하에 왔거든. 그 일본놈 군인이 아마 그 부인의 손을 잡았던가 봐. 그래서 칼로 손을 끊어버렸어 자부가. 그러고 죽었어. 근데 어디가 죽었는지 자기가 걸어가서 죽었으니까 시체를 못 찾고 끊어진 팔은 거기 있으니까 종들이 그 팔을 잘 두었다가 잘 간수해 두었다가 전쟁 끝난 뒤에 그걸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줬어. 시아버지. 이 양반이 일본님이 손을 잡았다고 이걸 끊어내버리고 자기가 죽었대. 그래 이 손만 남아서 했다고. 그 손을 갖다가 장사를 지내서 그 손무덤이요. 손을 무덤을 해서 거기 정려 연료문이 거기 쏙 써 있어. 그거 한 예지. 지피마도 다 그렇고 사람마도 다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은 한 번 혼인하면 절대로 변함이 없어. 그게 다른 거야.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없어 그런 거. 아니 손자 낳고 아들 낳고 늙으니까 시집을 또 갔네. 그거 얼마나 나부끄러운 일이야. 응? 아니 돈이 많다고 배신해 오늘날. 응? 다른 건 친구 돈 없다고 무시하고. 한국 사람이 아니야. 변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다르지만 요렇게 똑같은 게 있단 말이야. 요 아이덴티티, 요 정체는 말이야. 요거는 변함이 없거든. 요거 가지고 미래도 발전해야 돼. 장점이니까. 그러면 말이야. 우수한 지도국이 되고 지도자, 성숙한 사회, 성숙한 인간 문화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 시가 있어요.
그런 걸 들으면, 아, 그건 참 잘했고, 뭐, 그렇다고. 뭐. 외국 사람은, 아, 그건 뭘 그래요? 아,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정조가 어딨어? 무슨 신이려, 무슨 신이요? 아, 이 사람하고 사귀었다가 저 사람하고 얘기 되면 이거 내버리고 절로가 붙었고, 저기 하면 저자가 붙었고,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온 세계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인류의 평화가 오고, 상호 간에 여기에 질서가 있고, 우리의 그 훌륭한 이상적인 평화국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이런 거 좋은 거는 간단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이제 문헌적으로 학문적으로 고정해 배우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하여간 그 특징이 있다는 거 그걸 잘 알면 좋아요. 야, 요것도 하나 요거 간단하게 내가 읽고 얘기하겠어요.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지금 과학 기술이야. 왜 과학 기술을 왜 하느냐? 과학 기술이 돼야 높은 과학 아주 애드밴스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든. 이런 걸 만드는데 좋은 걸 만들거든. 좋게 만드는데 다량으로 만들고 값싸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건 기술이야. 기술이 산업이고 산업을 통해서 세계화에 가서 시장에 팔아.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못 당하지. 응? 독일의 자동차가 좋아. 왜 그래? 쇠가 좋아서 그래. 일본의 자동차가 이뻐. 이쁘지만 말이야. 단단하기는 독일 거만 못해. 그러니까 일본 거는 예? 요새 리콜을 당해. 예? 요새 자동차 모두 도로 리콜 하잖아. 겉만 반들을 하지 속은 천잡거든. 독일 건 어떤가? 속까지 단단하거든. 그런 게 그거 야무지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기술이거든. 기술이니까 산업이 물건이 값싸고 단단하거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팔으니까 외화 획득을 해. 외화 획득을 하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거든.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선진국이 돼. 그러니까 전부 공리주의라. 과학주의, 공리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운명을 위한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편리하게도 할 수 있지만 못된 짓도 한다. 못된 짓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금 선거하잖아? 그럼 투표를 쭉 해요. 투표를 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투표 끝났어? 그럼 모아가지고 통계 내요. 통계 낼 때 어떡하나? 컴퓨터에다 넣고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 누가 몇 점, 누가 몇 점, 누가 몇이었는데. 점수 낮은 걸, 점수 많은 거를 올릴 수 있어. 컴퓨터를 조작하면 말이야. 응? 실제는 득표를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져. 근데 컴퓨터로 했다. 이렇게 컴퓨터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건 정확하지만 과학을 조정하는 사람은 말이야.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쁘게 조정하면 나쁘게 응답이 나오고 좋게 조정하면 좋게 나오는데 과학이 아니라 그건 윤리 문제고 인간 문제거든. 아, 그걸 사람이 조정을 하거든.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인간을 행복하고 편리하게 하는 정기능의 역할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악용해가지고 역기능의 역할도 과학이 한다. 응? 그 말이야. 사람이 나쁘면 과학이 발달해도 못 써요. 못된 짓 다 하고 말이야. 에? 뭐 지금 저 월급쟁이들 세금 다 내잖아요. 구두 꼬매고 뭐 저 운전수들도 세금 다 내요. 한 푼도 우리 없이 싹 내요. 뭐 국가의 의무니까. 근데 대기업, 큰 기업은 말이야. 국세청하고 큰 기업하고 이렇게 짜고 몇천억씩 뚝 짜고 그게 문제 아니야. 그렇게 뭐 통계 냈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이용해놓고
이 과학이라는 게 전기능, 행복하게 하는 전기능, 불행하게 만드는 역기능도 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인간의 해방, 인간의 행복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 조정의 가능성이다. 현대 사회의 실리 추구는 전부가 지금 이익과 권력만 따지니까 바탕을 둔 무제한의 욕구 개방, 욕심만 부리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변진법적 논리의 바탕을 둔 현대 투쟁의 철학은 이러한 갈등을,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요새 철학은 뭔지 알아? 변증법이라. 변증법, 디알렉틱스라. 변증법적 철학이라. 변증법이라는 건 이제 그건 따로 배워야 돼. 그건 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게야. 논리학에는 여러 층이 있어. 일반 논리학, 인식 논리학, 변증법 논리, 변증법 논리에도 유심변증법 또는 보예르바하, 칼 마르크스 같은 유물변증법 이런 게 있어. 그 변증법 논리라는 것은 투쟁의 논리요. 여기 정체가 있다면 거기 반체가 있어. 기업주가 있다면 노동주가 있어. 통치자가 있다면 피치자가 있어. 교수가 있다면 교육 받는 이가 있어. 이렇게 태제에 대해서 안티태제가 있다. 근데 이 두 관계는 참 대립관계고 갈등관계고 투쟁관계에 있다. 투쟁을 통해서만 해변한다. 응? 더 애드반스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 투쟁의 이론이요. 그게 변증법적 투쟁이요. 유물변증법이거나 유심변증법 할 것 없어요. 전부가 태제와 안티태제가 진태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과 투쟁이다. 투쟁에 지면 패망하고 투쟁에 이기면 내가 승리해서 애드반스 하는 것이다. 그 철학이요.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양 철학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게 투쟁의 이론이. 그런데 지금 껐던 거 하나면 파이팅? 꼴도배기 싫어. 파이팅? 아니 뭐 종교인들도 말이야. 신부, 목사, 수녀 파이팅?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꼴도배기 싫어. 그게 아니야. 우리는 사랑과 양보와 협조와 서로 돕는 철학이 싸움이 어딨어 싸움. 이거 참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래야지. 내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이거 들어봤어. 투쟁의 철학은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역사, 문화, 혈통을 주체로 하여 유일자 하나님에게로 구일하는 것이다. 무슨 종교든지 자기 구일자가 있어. 최고의 신자가 있다. 아버지 주체 대상이 있다. 하나님이라건 부처님이라건 뭐 알라신이라건 뭐 상관없어요. 상제님이라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간 최고신을 믿는 게 종교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 야훼, 알라, 알라신, 기독교의 야훼, 하늘, 부처님 하나의 근본이지만 그 현상이 다른 것뿐이라 할 수 있다. 그걸 믿어가는 그 종교의 의식과 그 방식이 달라. 기독교 방식하고 불교 방식은 다르다고. 그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기 풍토에 맞는 거고, 불교라는 건 인도같이 삼림지대, 더운 지대, 자연 발생으로 나오는 그 불교 사상이거든. 거기는 꿈쩍거리지도 못해. 더워서 열대지방이라. 그러니까 살림이 울창해. 그리고 몹시 더운 열대지방이니까 낮에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낮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만 조금씩 일하지 낮에는 문 닫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남의 집 12시에 찾아가면 실례요. 쉬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무 밑에 물 내려가는데 간지스강, 지그리스강 그 개구리에 가서 모욕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면 더우니까
그 참선하는 게야, 그게 메디테이션, 그게 불교야. 공사상.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거 풍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중국 같은 건 어떻게 되나? 추운 지방이거든. 그리고 부지런히 일 안 하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아, 황하가 장마가 져가지고 심어놓고 싹 실어가고, 아,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중국 사람들은 부지런히 노작해야 돼. 응? 아주 호로라, 호로. 중국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쿨이, 이게 쿨이라고 하잖아요. 쿨이. 중국 사람들은 수고롭고 노력, 부지런히 일해. 그래 먹을 거 없어.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고. 10개 부러시면 5개는 쓰고 4개만 쓰고 5, 6개는 짜놔. 중국 사람들은 함부로 안 써요. 굉장히 아껴요. 조금 부르면 말이야, 더 조금 먹고 조금 남겨둬. 그 중국 사람들은 말이야, 거지도 집에 가면 돈이 수북하게 쌓였어. 다 안 먹고 자꾸 쌓아놨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상인들은 말이야, 중국의 마찬트는 가보면 물이 시원처럼 들어가면 알고 자요. 조금 먹고 자꾸 쌓거든.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불고 막 먹지. 속옷으로 불고 나발로 먹는다고. 먹는 데는 큰 소리 하고 돈도 없나게 먹고, 실제로 들어오는 건 없는데 말이야. 그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 안 그래요.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아주 아껴요. 아주 아껴. 그러니까 거기는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거기는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실제. 이렇게 실제. 이 중국이라는 건 이렇게 실제예요. 근데 인도라고 하는 건 말이야.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실이 아니에요. 다 비었죠. 비고 달라요. 사람은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런 사고라. 그때는 뭐 부지런히 하고 기운이 높고 돈 많고 쩡쩡거리고 우습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거 우습게 알아요. 돈 많다고 큰 소리 하는 거. 내가 인도 가봤어. 인도 가보니까 거지 덩어리요. 전부 거지요. 뭐 저기 저 기차 정거장에 가도 거지, 길거리 공원에 가도 전부 거지야. 근데 거지가 말이야, 병신이라 거지가 아니요. 아니 애들이 말이야, 멀쩡한 애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전부 거지요.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빨간 사인이 나와서 쉬었는데 자동차 문이 앞에 2개, 뒤에 2개, 딱 왔는데 거지요. 4마리, 4개가 왔어. 돈 달래. 그 쉬는 손가락에 딱 파리같이 왔어. 그래 내가 처음 가서 미안하니까 $1씩 주고 싶어서 주려고 했더니 주지 말래. 한량 없대. 절대로 주지 말래. 운전수가. 조금 미안하다고. 그래 그냥 갔어. 내가 호텔에 갔어. 호텔에 갔더니 어떻게 호텔이 그렇게 의리의리해. 아마 구라파도 그런 큰 호텔이 없을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참 아주 선진국 호텔 중에도 모범적인 호텔이야. 그래 갔더니 그 차를 한 잔 먹겠다고 이제 그 앉아서 차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차를 가져오는데, 아니 늙은이가 말이야, 할아버지 같은 게 말이지, 찔끔찔끔 엎질릴 것 같아. 이렇게 들고 갖다 놔. 아 이렇게 훌륭한 호텔에서 저게 뭐냐고. 어제 늙은이가 저렇게 그걸 들고 그렇게 오느냐고. 아 지금 거지들 중에 보니까 그 나이 20도 못 되는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야. 아 그거 데려다가 목욕해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훈련해서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안 온대. 거지는 할지언정 그런 거 하는 건 추한 거네. 가치관이 그래요. 거기는 수도자를 거지라고 불러요. 비구니가 그 거린이라는 뜻이요. 거지가 나쁜 거 아니요.
또 많이 얻어먹지도 않아. 7집 얻어먹으면 더 안 먹어. 그러고 수도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달라. 그러니 걔들이 오라고 해도 이건 추한 거고 거지는 괜찮은 거래. 봐서 사고방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 잘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퉁 나오는데 딴소리가 퉁. 중국 사람이 얘기하면 그대로. 그 중국 사람도 거짓말이 많지고 또 이렇게 또 딴소리로 하지만 저거는 완전히 부진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인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실지 리얼리티가 돼야 돼. 꽃을 봐도 아, 그 꽃 아름답다. 그러면 그걸 캐다가 내 정원에 심어야 돼. 중국 사람. 내 정원에 심는 게 아니야. 그걸 분에다 심어서 내 책상 위에 갖다 놔야 돼. 책상 위에 갖다 놔고 코로 냄새를 내가 맡아서 내 것이 돼야 돼. 그게 중국 사람. 근데 인도 사람은 그렇잖아. 여기 내 책상 위에 분재에 핀 꽃보다도 저 정원에 핀 꽃이 더 아름답고 정원에 핀 꽃보다도 저 먼 산에 자연으로 핀 진달래가 더 아름답고 먼 산에 핀 진달래가 아니야. 저 멀리 가물가물 보이는 먼 산이 그게 아름답게 그 먼 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저 보이지 않는 푸른 하늘이 더 아름답게 생각해. 인도적인 사회는 그런 거야. 이거는 리얼리티로 내 손에 내가 꼭 가져야 되고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해야 되지. 그 실학이라고 리얼리티는. 저 사람들은 아니 다 이렇게 헛거야. 다 이렇게 권이야. 거기에 집착되면 인간이 그 제대로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러는 거야. 집착된 거야. 완전히 다르지. 응? 전부 달라요. 서양 사람도 실학 철학 다르고 히브리 철학 다르고 근서의 과학 문명 다르고 다 다른 거요. 그거 죄 안 해야 돼. 골고루 다 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댕겨보면 여연하게 알 수가 있어.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은 뭐냐 하는 게 보여. 아, 한국 사람의 특징은 이거로구나. 네,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제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다시 봐요. 그래서 그 종교는 계통은 다르지만 하나의 근본에서 만날 수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로서의 신이 기존 경외의 휘상이지만 아들이 보면 아버지가 최고예요. 응? 아버지가 최고지.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효자는 내가 아버지만큼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효자가 아니야. 아버지는 항상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돼.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동료 간에 하는 거지. 아버지는 존경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존경. 그 존경은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겸손하고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종교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번경하는 건 다 있지만은 동양 사상 속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으로서의 대중, 하늘의 아들은 이 대중 아니야? 그건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버지가 보고 이게 모든 게 이게 우리 아들이거든. 그게 주님이라고 보여요. 아버지는 자기보다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것만 알고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남의 집 형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보다 낫구먼. 그럼 골래요. 형이 더 위대하다고 그래야지 동생이 위대하다고 그러면 골래요. 그러나 이렇게 부재가 있거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보고 너희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데? 그러면 골래지 않아. 좋아해. 다르잖아요. 형제간에는
형 보고 아우보다 형이 더 아우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 골래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예법이야.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볼 때는 말이야, 아니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데? 그럼 아버지가 골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한다. 그건 뭐냐?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종교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최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뭐 우리 불쌍한 게 대중이야. 이게 사랑스러운 거야.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게 현대 종교인들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응? 요거를 하나 써놓죠. 이 춘추좌전에 있는 말이야. 춘추좌전에 희공이라고 해. 희공. 희공조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의 주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백성이 내 아들들 백성들이 나의 주님이다. 실의 주님이다. 요것이 춘추좌전 희공조에 나오는 거야. 오늘날 필요한 거는 요게 필요한 거야. 그전에는 언제든지 여기 군이 주님이야. 이게 천군이건 인군이건 이거 하늘의 하나님, 인군하면 나라의 왕, 군주주인데 오늘날은 말이야. 응? 이 민이라는 건 말이야. 이건 우이고 이건 아래요. 근데 오늘날은 군주가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 아니냐고. 지금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몰라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민주 개념을 전혀 몰라요. 안 돼요. 민이 주님이요. 대통령 큰 집 짓고 있을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마치 뭐냐 하면 아파트 주인이 있잖아. 1층, 2층, 3층 다 주인이 있잖아. 근데 들어가는 수의실에 가면은 모자 쓰고 저 당당하게 또 앉았는 게 주인 같은 거다. 수의. 시무는 거지. 원주인은 누구냐? 아파트 주인들이야. 그럼 나라의 주인은 뭐냐? 국가의 주권이 어디서 나냐?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아니야?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주권은 대통령으로 나온다. 아니잖아. 그럼 대통령은 뭔가? 그 아파트 관리인이 말이지. 그것도 잘못하면 내놔야 돼. 나가야 돼. 그 5년만 하고 5년도 잘못하면 불러낼 수 있어. 그게 민주요. 큰 집 질 것도 없어요. 조그만 집 짓고 살아도 돼요. 청와대니 백악관이 할 것도 없다고 민주주의 하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수고하니까 존경하는 거지. 국민 여러분 못해. 함부로 못해. 그 말도. 국민이 주님인데 함부로 그 말도 못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 민주주의가 뭐지? 혼동하고 앉았다고. 무슨 임금이나 저런 줄 알고. 때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알고 투표해야 돼. 투표하는 사람은 권리도 주지 말아야 돼. 투표하는 날 사내가 놀고 오면 되겠어? 주권 행사도 안 하고. 안 돼요. 그런 게 잘 되고 못 되는 게 국민한테 있거든. 자신이. 그 국민의 민도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 그 국민 교양이 높아야 되거든. 그 선진국. 국민 교양이 낮으면 후진국이야. 또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동양에서는 군원록에 하는 원리도 있지만 민이 신의 주님이라 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 높은 데 있지, 하늘에.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있냐? 오늘날 하나님은 높은 데 있지 않아요. 천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다고. 옛날에 여기 있었어. 하나님. 이 옛날 고중대는 여기 있었다고. 근데 현대, 앞으로 살 미래, 여기 네 개예요. 내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이 여기 있어. 여기가 있다. 하나님이 여기가 있어. 여기 양심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하고, 여기서 성령이 나오고, 여기서 불증이 나오고, 여기서 천도가 나오고, 천명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전에는 왜 안 나왔나? 그때는 어려서 미숙해서 안 나오는 거야. 봄에는 시간하고, 여름에 크지. 그때는 생명이 어딨어? 뿌리에 있어. 저 밭에 뿌리에 있다고. 그러나 가을이 되면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나? 꽃이 피고 열매가 붙어서, 열매가 커서 누렇게 다 이거 씨가 완전히 여무르면 생명이 어디 있어? 밭에 있지 않아요. 내 속, 씨 익은데 거기 생명이 있지. 저기는 가봐야 다 썩었다고, 없다고. 그게 후천이고 가을인데, 지금은 후천, 세계화 시대지. 국가 단위, 가정주의, 세트주의, 무슨 지족주의, 이게 아니야. 지금 인류 공동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이야.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 가난뱅이, 병신,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 절대로 무시 못해. 왜 그래? 거기서도 하늘이 준 씨알이 있거든. 생명은 하늘에서 받았지 사람이 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준 생명을 사람이 지배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인권 존중이고 자유주의고 그게 평등 사상이야. 그것이 세계화하는 게 오늘날의 21세기 새로운 전환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에 있나? 내 마음속에 있지.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돼. 자기 속이는 자기의 주님을 속인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미는 신기주의다. 그 소리야. 그 때문에 옛날 하늘이 존중됐고 오늘날은 물질이 존중되지만 앞으로 세상은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는 시대가 된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전환이야.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걸 고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혁명적인 이론이에요. 여기서부터. 구태의연해. 지금 기독교들 자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위에 있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창조물이라. 피창조물을 원죄를 지고 이 세상에 낙원을 쫓겨난 추방당한 인간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사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죄를 면할 지경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게 기독교 사상이야. 지금 전 교회가. 지금이 그런 선천시대가 아니야. 가을이 와서 내 마음 씨가 익어서 저 밭에 있는 씨는 다 뿌리는 썩었고 내 속에 있는 이게 생명이야. 이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신기주라는 걸 알아야 돼.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그거를 다시 재인식해야 된다. 그때 예수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그랬지. 서가모니가 지나가고 용화보살이 다시 온다고 그랬지. 그게 선천이 지나고 가을 후천이 왔다. 이 소리야. 후천 세계에서 선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런 종교, 그런 철학, 그런 정치, 그런 가치관 다 완전히 전환돼야 되는 거야. 때오로지 신학이 바꿔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기 또 읽어봐요. 내가 안경을 닦았어. 그래 또 읽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경우의 최상이지만 오늘날에서는 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으로서의 대중이 참으로 소중하다. 춘추에는 신은 백성의 주님이지만은 백성은 신의 주님이라고 했다. 문화적 관점에서 말하면 각국의 습관과 문화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다 달라요. 사람의 본성은 같지만
얼굴빛도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뭐 누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지. 그러나 마음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자식을 사랑하고 애미 좋아하고 다 똑같아.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옛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 서양 사람도 그렇고 동양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의 본성, 그러나 습관과 문화와 제도는 다 다른 거예요. 풍토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게 해양지대냐 대륙지대냐 그 고산지대냐 그게 사막지대냐에 따라서 문화도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지만 본성이 같다는 건 알면서 다르게 취급해야 해요. 응? 그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라 이 밥을 먹어도 젓갈하고 숟갈로 먹잖아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공리주의 그리고 정복주의 그리고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거 식민지 쟁탈해서 부자 되는 거 그 서양 사람들은 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양이라 그러고 양은 도덕주의고 음은 공리주의요. 공리주의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말이야. 우리는 밥 먹었다면 쌀밥 먹었냐 보리밥 먹었냐 그러지. 서양 사람은 밥 먹었다면 쇠고기 먹었냐 양고기 먹었냐 그 소리요.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칼하고 창하고 찢고 썰고 찍어 먹고 이건 창이고 이건 칼이야 무기야. 그러니까 동물성을 먹잖아. 아시아 사람들은 말이야 식물성이야. 전부 다 그렇잖아. 밥 먹었다 그러면 고기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보리밥 먹었냐? 쌀밥 먹었냐? 그 얘기지. 식물성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장 담아서 먹고 김치 담아서 먹잖아. 그거 전부 식물성 아니야? 식물성 단백질이. 서양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치즈, 바다, 뭐 계란 이게 전부 동물성 아니야. 우리는 식물성이야. 수양을 많이 하면 고기를 덜 먹어요. 고기가 덜 먹혀. 고기 먹는 사람은 좀 사나워요. 채식하는 사람은 순해요. 꼭 그럴까?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요. 보라고. 소, 양, 사슴, 기린 고기 안 먹잖아. 식물성 먹잖아. 그 때문에 물고 뜯고 안 하잖아. 술하잖아. 근데 고기 먹는 거 호랭이, 늑대, 고양이 그 고기 먹잖아. 산업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고기도 그러나 식물성이 좋은 거예요. 수양 많이 하면 중들은 제절로 고기를 못 먹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 아니래도 식물성 좋아하고 동물성 좀 몸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은 바탕이 군자 바탕이 소인 바탕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천품이 다른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각국의 습관과 문화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과 풍습, 환경, 민족적 기질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다양한 민족이 지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젓갈, 숟갈로 먹지 말고 포크, 나이프로 먹어야 선진국이고 교양이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그 소리야. 그 나라 풍속은 지키고 거기서 덕감하게 살되 인간의 본성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문화적 차이는 특성이 있을 뿐이지 거기 우열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거와 이거 특징이 있는 거지. 배가 좋으냐는 그 사과가 좋으냐는 건 특징이 있는 거지.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야. 어미는 배를 좋아하고 양이는 사과를 좋아해요. 달라요. 딱 보면. 양이는 수박하고 참일 왔어? 그러면 수박에 젓갈이 가는 사람은 양인이고 참외에 포크가 가는 사람은 말이요 어민이요. 딱 보여. 이거 보리밥하고 조밥하고 이제 어떤 걸 좋아하나? 예. 저 사람은 조밥을 좋아하나? 그래서 보리밥 이거 양인이고 저 어민이라 딱 갈라져요. 직업도 달라요. 의미는 자연과학을 해야 좋아요. 양이는 사회과학, 철학을 해야 좋아요. 그 주막 안 사냐? 톡톡톡톡
딱 봐도 얼렁얼렁 알거든. 의미는 그렇게 하면 몰라요. 꼬박꼬박 꼭꼭 씹어야 넘어가지 꿀떡 안 넘어가. 음식도. 근데 그게 다 달라. 그 의미가 있어도 본질은 같거든. 인간은.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그 인간성은 같지만 문화는 다른 것이다. 다른 문화는 다른 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 말이 선진 문화라고 문화까지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것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는 오늘날 지구촌 한마당을 이루고 산다. 그전에는 세계화가 아니요. 뭐 전부가 다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도 다 국경이 있어서 그 문화 관계없어. 한국 내에서도 말이야 산이 하나 큰 게 지나가는데 강물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문화가 달라. 차량 산맥이 쫙 내려가는 게 저쪽은 전라도고 이쪽은 경상도 아니요. 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기질이고 경상도는 경상도 기질이 있잖아. 한경도는 한경도 기질이 있고 평안도는 평안도 기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산천만 달라도 기질이 다른데 지금은 말이야 온 세계가 국경이 하나도 없어졌어. 동시에 알아. 뭐 요새 뭐야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잖아 그냥. 뭐 지금 오산한 거 이북에서 지금 김정남인가 뭔가 그 27살밖에 안 되는 건 후계자를 만들었대. 응? 그래서 그걸 억지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응? 다른 나라에서는 동케 뭐 관심 별로 안 가져. 중국서도 우리 관계 안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지. 좋다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 풍속은 다 자기대로 사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살고 60억 인구가 한마당 한솥밥을 먹게 됐다. 따라서 과거 폐쇄적인 민족국가 단위의 범주를 초월하였다. 국경이 없어지고 공동체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개방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는 오늘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명사상이 그 근본 요소로 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사물이 이루어지는 것도 시간적으로 변화의 생성 변화를 이루는 것도 모두 음양의 이치와 기운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다. 요건 앞으로 배워야 할 주역의 이론이니까 요건 문제만 남겨놔요.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바 역사화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진행 발전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순환의 역사다. 이 지구 이 세계관에서 말이요. 이 역사 발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다. 여기 알파가 있으면 여기 오메가, 여기 창세기가 있으면 여기 종말이 있다. 이렇게 진행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순환의 역사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갔다가 돌이 어디서 만나서 여기서 만나는 거다. 돌아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의 역사와 진행의 역사가 지금 세계 문화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 동양의 역사, 이거는 말이요. 주역의 역사관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여기가 A, 여기가 A 다시, 여기는 A2 다시. 이게 진행이면서 순환이고 순환이면서 진행이야. 요거 다른 점이야. 여기 묘한 거예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끝나잖아. 여기 알파, 여기는 오메가, 여기는 시작이고 원시, 여기는 종말이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시에다가 원자를 써서 원자, 원시, 또 요건 반종 이렇게 보는 거야. 동양의 역사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시작이 있다. 시작의 근원은 뭐냐? 여기는 뭐냐? 이거 묻는 거야. 반종이라는 건 이게 끝났잖아. 여기 또 끝난 뒤에 또 흘러갈 거 아니야? 이 끝난 뒤를 여기는 반성하는 거야. 반성. 이게 동양의 역사는 말이야. 어떤 창세기에서 종말이 아니야. 이 창세기 시작한 그 근원이 어디며 끝난 다음에 다른 차원의 세계는 뭐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묻는 거야. 동양의 역사는. 이거 달라요. 이제 주역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배워가니까 생각이 탁 터졌거든요. 여러 가지가 맥힌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에서 종말로 가는 기독교제의 역사관, 진행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역사관은 오히려 종말은 또 다른 시작으로 보는 순환론적 발전인 역사관이다. 여기서 끝났다. 그럼 다른 것이 시작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끝이 남으로써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원시, 시작하는 근원에 대해서 반성하고 끝난 뒤를 다시 반성한다. 이쪽 다른 차원이지. 이거 묘한 거요. 다른 거야, 역사관이. 한국 사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성숙한 인간 완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때의 성숙한 인간이라 하면 생리적인, 혈육적 인간. 우리가 지금 몸뚱이 숨 쉬는 인간이 있어야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심리적 희로애락을 느끼는 정서적 인간. 우리가 심지적으로 기쁘다, 슬프다, 노엽다 하는 정신적 인간이 있잖아. 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 인간. 응? 이게 굿이냐, 굿네스, 이게 이불이냐, 이게 악한 거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 그건 윤리적 인간.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철학적 인간. 이게 트루스냐, 이게 폴스냐, 이게 허위고 기만이냐, 이건 진리냐. 그걸 따지는 철학적 인간.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생명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신성한, 아주 홀리고스트, 신성한 종교적 인간. 그래서 신체적, 생리적 인간에서 심리적,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인간에까지 전인적인 인간상을 지칭한 것이다. 우리 한국인의 체질은 중국인의 실학사상을 충분히 섭취하고 중국의 리얼리즘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적 사유도 가치관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이야. 그러나 인도적 사유는 없냐? 있다고 또. 동시에 인도적 사유도 있어. 에? 할머니가 이북서 넘어와서 조카도 있고 뭐 있지만 설렁탕 장사를 악착같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아무도 안 줘. 자기도 조금 먹어. 그리고 돈을 다 모았는데 그러면 샤일럿같이 아주 이기주의자 줄 알지만 그 돈을 갖다가 대학에 장학금으로 쓰라고 싹 갖다 주자. 그건 그때는 인도적 사유 비슷한, 휘창할 때는 중국적 사유 비슷한데 다 있잖아. 다 있잖아요. 인도의 형이상학적 이상주의 철학을 깊이 음미하며 그리스적 합리주의 사상, 그리스는 합리주의, 내셔널리즘, 뭐든지 아주 이렇게 명석하고 판명하게, 클리어하고 디스팅트하게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게 되는 철학적, 또 히브리적 종교 에시스, 히브리는 아니요, 신비주의, 신학. 그런 합리주의 아닌 것도 인정하거든. 사람이 다 알아.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어떻게 똑똑하게 따지기 말이야. 네가 안다고 다 알아? 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은서가 우마에 불가만복하고 꼴방에 왔다 갔다 하는 쬐끄만 쥐가 있어. 아, 본인이 나가서 뭐라고 해. 내 이 황하수를 내가 훌쩍 마시겠다. 황하수를. 가서 휙 마시니까 불과만복이야. 제 배따지방 훅밖에 못 먹었지. 초요가 소임리에 불과일지라 쬐끄만 굴뚝새 새카만 거 참새 왔다 갔다. 아니 이런 큰 빌딩을 하나 짓고 싶대. 신림에다가 큰 숲속에다. 그렇지만은 불과일지라 그 소나무까지 한 가지밖에 필요 없어. 거기다가 짓지.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라는 건 그렇게 조그만 건데 그러나 머리가 탁 열리고 깨닫고 통하고 보면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우주 속에 있지만 우주가 내 안에 와 있거든. 그게 인간다운 거야. 사람은 바람 부는 갈대와 같다. 동쪽에서 바라보면 서쪽으로, 서쪽에서 바라보면 동쪽으로 자빠지지만 그러나 이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다. 내가 독약 한 방울에 죽을 수 있는 약한 존재지만 독약 한 방울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깨달아 마음이 확 열리면 그게 영생이야. 이 몸뚱이 오래 가는 건 고통이에요. 오래 살면 고통이야. 마누라 죽고 자식 죽고 손자 죽고 친구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그거 어떻게 죽었어? 그거보다 죄악이 어딨어? 그거보다 큰 벌이 어딨어? 영생이라는 게 이거 오래 사는 거 얼마 안 돼.
안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어. 왜 낳고 왜 죽고 왜 성하고 쇠하게 되느냐. 그 도를 알았거든. 도무생사라. 진리는 생사가 없거든. 그게 영생이요. 깨닫는 게 영생이란 말이야. 얼른 깨달아야 돼.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철학이요. 종교의 신성한 영성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음으로써 이를 모두 종합한 새로운 미래의 철학을 창출해가고 감당하는데 남다른 자질을 구비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의례 사상의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새 문화, 인류 문화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인, 한국 문화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그 말이야. 간명하지만 조금 쉬워서 해야 되겠다.